이번 시간에는 그 은하의 운동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마 오르트의 공식에 대해서 은하가 차등 회전할 때 우리가 별들을 어떤 식으로 관측이 되는지, 그 시선 속도라든지 접선 속도라든지, 그리고 우리 태양 근방에 LSR이라는 국부 표준 정지 좌표계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관측이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 결과를 이렇게 한번 더 적어놨는데, 우리 은하가 이 왼쪽 그림에서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별들이 하고 있다 했을 때, 이 관측이 되는 그 별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VR은 R0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sin L, 여기서 L은 음경이고 오메가는 각속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로에 대한 것은 태양이 은하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고 태양 거리에서의 각속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VT 이런 것들도 이제 VT는 이제 접선 속도인데, 여기서 D가 의미하는 것은 별과 은하 사이의 거리,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나아가서 그 LSR, 그러니까 우리 태양 부근에 있는 별들을 이제 관측을 했을 때, 얘네들은 다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그 상태를 감안을 했을 때 우리 근방에 있는 별들은 어떤 식으로 관측이 된다라는 이 결론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르트 상수를 도입을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요 은하가 회전을 실제로 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물질의 분포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회전들을 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먼저 이 왼쪽 그림은 강체 회전을 이야기합니다. 강체 회전.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케플러 회전을 의미하는 건데, 강체 회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접시 같은 게 이렇게 단단하게 꽉 고정이 되어 있을 때 회전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른쪽은 케플러 회전,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질량이 이제 중심부에 들어가 있을 때 회전하는 것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거를 지금 설명한 것을 이제 필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먼저 오르트 공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 오르트 공식은 우리 은하가 이렇게 팽대부가 이렇게 막대 나선이 있고, 이렇게 팔이 뻗어 나와서 회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 태양이 있는 곳은 대략적으로 이 아래쪽 이 팔의 중심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이 위치에 태양이 존재를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은하 중심 방향을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진하게. 자,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은하 중심 쪽에 이 방향이 음경이 0입니다. 그죠? 0도가 음경이고, 이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해서 이쪽이 음경이 90도, 270도, 180도, 180도, 270도 되는 이런 은하 좌표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오르트 공식은 별들을 관측을 했을 때 VR이 R0에 이렇게 써진다. 그리고 VT는 R0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코사인 L에 마이너스 D 오메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 태양 근방에 대해서 이 근방에 대해서 LSR, 이걸 LSR이라 한다 했죠. 이것에 대해서는 VRE AT의 sin EL, 그리고 여기서 A가 뭘 의미했냐면 얘는 오르트 상수인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2분의 R0에 dr분의 d 오메가의 R0, 그러니까 각속도의 변화량인데 이 태양거리 부근에서의 각속도 변화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르트 상수가 정의가 됐고, VT는 우리가 요걸 선생님 유도해보라 했는데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A 코사인 EL에 플러스 B, 여기서 B는 A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유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하가 회전을 하는 게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회전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기 위해서 강체 회전과 케플러 회전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먼저 첫 번째 강체 회전을 보면 이렇게 단단하게 모든 면들이 붙어 있는 이 상태의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접시 같은 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을 쭉쭉 해서 돌면은 이 친구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이것의 각속도는 일정하겠죠. 그죠? 시간당 얼마나 도는지 각속도는 일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제 속도는 여기서 속도가 이렇게 주어질 텐데 거리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죠? R1과 R2를 봤을 때 V는 R 오메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V는 V는 R에 비례합니다. 이 두 가지 가정, 요거를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케플러 회전을 봅시다. 케플러 회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질량이 이 중심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중력에 의해서 이 주변의 물체들이 공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전하는 이런 상태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질량이 m이라고, 이 주변에 도는 이 물체들의 질량을 m이라 하는데 아주 작은 질량이라 생각을 했을 때 얘는 r제곱의 gm이 r분의 mv제곱 혹은 m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일단 먼저 이 각속도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m이 빠졌다, 그죠? 요 빨간색 m이 다 날라가고 요 r에 대해서 요 분모로 들어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이니까 한번 더 써봅시다. 오메가 제곱이 R의 3승의 3승분의 1에 이제 비례하는 것이죠. 지금 GM은 다 상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메가는 R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쓸 수 있고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속도는 지금 얘와 얘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m 다 날라갔고 gm은 상수이기 때문에 v제곱은 r이 또 날라가니까 r분의 1 r분의 1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v는 r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를 이제 가진다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지금 요 위로 올라가서 몇 개를 지금 건드려 볼 건데 지금 오케이 세 번째 그래서 우리 은하가 이제 강체 회전이냐 케플러 회전이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이 만약에 강체 회전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오메가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요 위로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시선 속도에 뭐 보이는 뭐 요소나 이제 접선 속도에 보이는 요소에서 이 오메가 값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선 속도나 접선 속도를 전혀 이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실제로 그것을 관측을 할 수 있고 여러 방향의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은하의 별들이 강체 회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는 은하 회전에 좀 관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은하가 그래도 적어도 그러면은 은하 팽대의 물질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은하가 이제 케플러 회전한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유도를 할 건데 우리 은하에 자 여기서 지금 저거 전개를 하기 전에 요 관측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복사하기 붙여넣기 자 여기서 보면 그 우리가 이 관측을 통해서 이 VR 값이나 뭐 VR 값이나 뭐 VT 값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거리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L 값도 알 수가 있어요. 거리 L.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 관측 값들을 통해서 남은 이제 미지수가 이 A, 이 오른쪽 상수 값을 어떤 실험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 먼저 적어 볼게요. 이 값이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은 대략적으로 A가 15km/s per 킬로파섹이라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A 값이 이렇게 얻어졌으면 여기 A 값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B 값을 또 구할 수가 있는데 B 값을 또 구할 수 있겠죠. 이 B 값을 구하게 되면 B는
마이너스 10km/s per 킬로파섹이란 값을 우리가 현재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B는 A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이 태양계 주변의 각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메가 제로는 얘가 넘어가고 A 마이너스 B라 해서 얘는 지구는 얘를 빼면 25km/s per 킬로파섹의 이 각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태양이 지금 대략적으로 거리가 R0가 8.5kps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V0는 오메가 제로에 R0를 곱하면 얘 두 개가 이제 곱해지면 되잖아요. 곱해지면 얘가 한 212km/s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양 주변부를 이 정도의 속도로 돌고 있다라는 그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우리가 강체 회전이라 케플러 회전이라 얘기를 했으니까 이 케플러 회전에 의해서 지금 이 값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은하가 이렇게 질량이 차 있는 이런 상태로 중심부에 회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시다. 자, 지금 이것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케플러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하 중심부에 대부분의 질량이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심부의 질량을 m 갤럭시 g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하의 회전을 mr 오메가 제곱 표현했을 때 이 주변부에 어떤 그 물체가 회전한다고 했을 때, 별들이 회전한다 했을 때 r 제곱분의 gmg의 m이라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m 날라가고 오메가 제곱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오메가 제곱은 r의 3승분의 g의 mg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곱을 양변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오메가가 r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각속도는 어떻게? 그래서 r 세제곱분의 gmg의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까지 얻을 수 있냐면 이 양변을 r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이 각속도의 변화량을 알 수 있어요. 케플러 회전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 각속도가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지 해보면 얘는 dr분의 d 오메가가 지금 얘는 표현이 gm의 2분의 1승에 gmg의 2분의 1승 상수죠. 그리고 r의 2분의 3승의 1이기 때문에 여기 지수가 음수로 해서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에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면 r의 2분의 5승 그리고 g의 mg의 2분의 1승이 됩니다. 그렇죠? 2분의 5승.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요 아래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3에 r의 2분의 3승을 남기고 r을 하나 빼줍니다. r분의 1이 되고 g의 mg의 2분의 1승. 그러면 지금 이 친구를 지금 잘 보게 되면 2분의 1승을 묶었을 때 이 친구와 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dr분의 d 오메가는 지금 화살
좀 묶어지는 게 이렇게 묶어져야 되네. 얘가 지금 얘하고 같은 꼴이거든요. 그렇죠? 2분의 1승이 빠지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R분의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케플러 회전에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하 회전에서 우리가 이 오르트 상수로 얻어진 여기에 이 친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친구는 우리 A가 마이너스 2분의 R0에 dR분의 d 오메가의 R0라 표현이 되고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여기 쏙 들어갈 텐데 이거는 이제 태양 근방의 이제 각속도의 거리에 따른 각속도의 변경값이기 때문에 이게 다 태양의 기준으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2분의 R0에 마이너스 2분의 3의 R0의 오메가 0 이렇게 되고 날라가면 4분의 3의 오메가 0가 됩니다. 오메가 0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관측을 통해서 얻었다는 이 값이 있었잖아요. 오메가 0 값. 그래서 이 관측을 통해서 얻어진 이 오메가 0 값을 여기 넣어 봅시다. 넣어 보게 되면 우리가 오르트 상수 값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4분의 3에 25 km/s/kps인데 얘를 계산하게 되면 계산기를 뜯어봅시다. 대충 얼마가 나오냐면 대충 18, 19 3 곱하기 25 4 하면 18.75 얘가 18.75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B는 우리가 A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라 했는데 얘는 그렇게 되면 4분의 3의 오메가 제로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의 오메가 제로가 되고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6.25 km/s/kpa. 자, 근데 이걸 잘 보십시오. 이 보면 지금 A 값이 요렇게 케플러 회전에 의해서 나온 결과값이 이거고 B는 요렇게 해서 이 값이 나왔는데 우리가 실제로 관측해서 지금 들고 있는 이것과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얘를 복사해서 들고 가볼게요. 복사하기. 아이고. 자, 비교를 해봅시다. 비교를 해보면 전혀 이제 값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차이가 좀 나죠?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결론이 뭐냐면 우리 은하는 케플러 회전을 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하의 질량이 중심부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식의 생각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은하를 이제 로테이션을 보게 되면 그 실제 회전 곡선은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뭔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0에서부터 쭉 올라갔다가 거의 거리의 반경이 비례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한다라는 것은 이 우리 은하에 들어있는 그 물질들의 분포가 그렇게 중심부에 꽉 차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광학적으로 봤을 때는 중심부에 대부분의 물질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기대되는 이 그 은하의 회전 곡선 이런 식으로 중심부에서 밀도가 높아서 이 강체 회전의 형태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거리에 따라서 보였을 텐데 이제 외부로 나오면 물질의 밀도 급격히 감소하면서 태양과 같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면은 케플러 회전으로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태양 부근에서 앞에서 좀 피크를 거뒀다가 다시 살짝 내려갔다가 위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그 회전팔의 바깥의 부분은 이 케플러 이 그 궤도를 따라서 갔어야 되는데 실제로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면서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지는 이런 형태의 우리 은하의 그 회전이 관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느냐? 자, 그래서 지금 저 말로 했으니까 한번 적어 볼게요. 은하 회전 곡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쭉 해서 여기 R입니다. R이고 이렇게 해서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태양 앞에서 살짝 뗐다가 태양에서 내려갖고 왔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 회전 곡선을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은하 중심부 좀 너무 중심부까지 여기 끊어서 이까지는 강체 회전이라 봅니다. 강체 회전에 비슷한 어떤 곡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물질의 밀도가 아주 빽빽하고 그렇게 밀도가 고르다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되고 외부로 나오면서는 이제 물질의 밀도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소가 돼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의 이제 보이지 않는 은하 이제 중심들이 물질들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식으로 회전 곡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로테이션. 그래서 그러면 이 갭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 갭을 누가 채워주고 있다? 암흑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이 이야기가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 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봤을 거예요. 이거 안 봤네. 이 다른 은하의 회전 곡선들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은하 가장자리로 가면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도가 더 빨라진다거나 유지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은하의 가장자리에 물질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은하의 회전 속도에 관여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암흑 물질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정리를 하면 이렇게 케플러 그 은하의 회전을 강체 회전과 케플러 회전으로 얘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 결론으로부터 요 케플러 회전으로 설명을 해냈을 때 우리가 관측학적으로 그러니까 관측학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얘기야. 관측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케플러 회전 우리 은하가 이제 밀도가 여기 다 물질들이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냈을 때 결론과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은하의 어떤 그 질량들이 우리 은하 중심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여기 고르게 어떤 식으로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물질이 무엇이다? 암흑 물질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마
지난 시간 수업을 보고 이제 준영이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이 요 반경에 대한 이 함수 꼴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얘기를 물었잖아요. 이게 어떤 근사하는 그런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구간별로 이렇게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이 물질 분포 때문에 이게 조금 이거의 근사한 뭐 수식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구간별로 이제 설명하는 게 이런 물질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식으로 뭐 케플러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강체 회전의 설명이 좀 들어맞는 부분이 있고 바깥의 물질 분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영향을 받아서 생겨먹는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답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할 게 있으면 그 댓글에 다시면 선생님이 아는 거를